초강력 태풍 할롱과 나크리, 일본 해상에서 충돌, 한반도는 안전할까? 가을에 두 초강력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할롱과 나크리, 올가을 가장 강력한 두 폭풍이 일본 해상에서 격돌하며 동북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기상 속보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의 하늘은 거센 바람과 파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위에서 두 개의 강력한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며 수천만 명의 생명과 일상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태풍 22호 할롱, 일본 해상을 향해 북상 중인 괴물 폭풍. 현재 초강력 태풍 할롱은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해 서서히 이동 중입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약한 열대저압부가 해수온도 29도 이상의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불과 며칠 만에 거대한 괴물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할롱의 중심 기압은 935 헥토파스칼 H급,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 약 25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작은 자동차를 들어올리고 금속 지붕을 뜯어내며 콘크리트 전봇대를 부러뜨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태풍 할롱이 거대한 흰색 소용돌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띠는 규슈, 시코쿠, 혼슈 남부까지 덮고 있으며 미야자키 연안에선 2m 이상의 파도가 관측되었습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뒤따르는 또 하나의 폭풍, 태풍 23호 나크리. 그러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리핀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나크리, 이번 시즌의 제23호 태풍입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중심을 감싸는 짙은 먹구름이 보이고 이는 폭풍이 빠르게 강력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나크리가 할롱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상층의 강한 서풍에 의해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나크리는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하며 할롱과 평행하게 북동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태풍의 위험한 춤, 후지와라 효과 발생. 두 개의 강한 태풍이 가까운 거리에서 존재하면 서로의 회전력에 영향을 주며 후지와라 효과의 동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태풍이 마치 춤을 추듯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현상으로 예측이 가장 어려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할롱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나크리를 동쪽으로 밀어내며 결국 두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일본은 연속된 두 번의 태풍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일간 폭우, 강풍, 해일, 철업, 산사태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시즈오카, 도쿄, 센다이 지역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반도는 안전할까? 기상청은 두 태풍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문제는 간접 영향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태풍 외곽의 강풍대에 들어가면서 순간 풍속이 시속 90km 이상,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104, 20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높은 파도와 만조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 지역은 간헐적인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두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면 남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한반도 전역에 대기 불안정이 심화됩니다. 기상청 K는 강풍, 풍랑, 호우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국민행동요령.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제주, 부산, 목포 등지에서는 모든 어선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창문, 베란다, 지붕을 미리 고정하십시오. 폭풍이 시작되면 외출을 삼가십시오. 해안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절대 피하십시오. 손전등, 배터리, 식수, 비상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기본적인 대비만으로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의 내부 하늘을 찢는 괴력 레이더 CED 영상에서 할롱의 구조는 마치 거대한 하얀 연기탑과 같습니다. 폭풍의 중심, 즉 눈, 아이 부분은 고요하지만 그 주변 수십 킬로미터에서는 초속 70m의 파괴적임이 몰아칩니다. 전문가들은 할롱을 대가히트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해 엄청난 힘으로 폭발시키는 자연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로가 조금만 서쪽으로 치우친다면 인구 4천만 명이 사는 도쿄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크리의 반격. 쌍둥이 태풍의 진짜 위일부는 나크리가 한롱의 영향으로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측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나크리의 중심기압은 이미 955월파까지 낮아졌고 최대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합니다. 즉 독립적으로 성장한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쌍타이타이풍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몇 해 한 번 정도만 발생하며 경로 예측이 극도로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기상변화, 한롱과 나크리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대기순환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해양의 수증기를 대기 상층으로 빨아올리면서 북쪽의 시베리아 냉기가 남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기온이 6서 8도 급강하할 전망입니다. 이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여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의 폭우로 항공편 결항, 해상 운송 차질, 한일 무역 및 물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산사태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태풍 이후 첫 가을 한파가 온다. 이번 주말 두 태풍이 소멸하면 중국 대륙에서 강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필리핀 서쪽 해역에서 새로운 열대 저압부가 발달 중이며 5서 7일 내에 제24호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가을 태풍 시즌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과 인간의 준비. 거대한 위성 사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절대적인 힘을 느낍니다. 장엄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협력, 그리고 생존 본능이 빛납니다. 오키나와에서 제주까지, 도쿄에서 부산까지 수백만 명이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무사히 바다로 빠져나가길 기원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픈 쿼트. 하늘은 요동치고 바다는 분노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한다면 어떤 폭풍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클로즈 쿼트. 태풍 한롱과 나크리, 2025년을 대표할 역사적인 쌍둥이 폭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 기상 속보에서 최신 진로와 변화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른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슈퍼 태풍 한롱과 나크리, 동해에서 충돌, 한반도 영향은 가을철 가장 강력한 두 태풍, 한롱과 나크리 동해에서 치열한 충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보에서 다시 만납니다. 동아시아 하늘은 폭풍으로 뒤덮이고 태평양은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으며 올해 태풍 시즌에 가장 강력한 두 태풍이 동시에 이동하며 동북아시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 한롱 동해로 향하는 괴물. 현재 제22호 태풍의 국제 명칭인 슈퍼 태풍 한롱은 급격히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상의 약한 열대 저기압에서 시작된 한롱은 태평양의 섭씨 29도 이상의 따뜻한 해역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하여 직경 최대 40km에 달하는 태풍의 눈을 형성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JMA 위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롱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떨어졌고 최대 돌풍은 초속 70m, 시속 25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형차를 들어 올리고 금속 지붕을 찢고 콘크리트 전봇대를 부술 수 있는 강풍입니다. 오늘 아침 위성 사진에서 한롱은 거대한 흰색 소용돌이처럼 보이며 일본 동쪽으로 느리지만 강력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짙은 폭풍 후 구름이 규슈, 시코쿠 전역, 그리고 혼슈 일부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해안 지역에는 12m가 넘는 파도가 기록되었으며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폭풍인 나크리,
제23호 태풍 가할롱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폭풍은 할롱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편 필리핀 남부에서 새롭게 형성된 열대성 저기압 시스템인 태풍 나크리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크리는 공식적으로 이번 시즌 23번째 태풍으로 지정되었으며 위성 사진에서는 폭풍 중심을 둘러싼 거대한 검은 구름대가 관측되어 매우 강력한 강화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나크리는 할롱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앞서 지나간 슈퍼 태풍의 궤도에 빨려 들어가면서도 상층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크리는 내륙 깊숙이 이동하는 대신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폭풍, 하나의 대류 위험한 후지와라 상호작용 동일한 대기 영역에서 두 개의 강력한 폭풍이 서로 가까이 공존하면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 서로 빙빙 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후지와라 효과를 발견한 일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할롱과 나크리는 공통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서로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기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나크리는 점차 할롱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할롱의 엄청난 위력은 나크리를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폭풍 모두 남일본해를 휩쓸고 지나가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한 후 차가운 바닷물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본은 두 차례 연속되는 강풍과 파도, 며칠 동안 지속되는 폭우, 그리고 특히 시즈오카, 도쿄, 센다이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폭풍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간접적일 수 있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할롱과 나크리가 한국 영토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쪽 경계의 대류성 구름대와 강풍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시속 90km 이상의 돌풍과 함께 24시간 이내에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 지역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가 예상되어 연안 어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과 북부 지역은 6에서 7단계의 산발적인 비와 강풍으로 경미한 수준의 영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두 개의 연속된 폭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습한 기단과 남동풍이 한반도로 강하게 유입되어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뇌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KEMA는 남해안 일대에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모든 어선, 크루즈선, 여객선은 최소 3일간 해상 출항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제주, 부산, 목포 등 해안 지역 지자체는 2단계 방제센터를 가동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기 전에 창문, 발코니, 지붕 등을 보강하십시오.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만조시에는 해안, 강, 하천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예비 배터리, 식수, 건조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들은 간단하지만 과거 대형 태풍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롱베이의 3D 레이더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높이 15km가 넘는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바다와 하늘 사이에 솟아오른 거대한 흰 연기 기둥처럼 보입니다. 폭풍의 눈, 즉 폭풍의 고요한 중심부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워 보이지만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돌풍이 파괴적인 수준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롱베이를 바다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여 풍력으로 방출하는 거대한 열기관으로 묘사합니다. 일본 기상학자들은 하롱베이가 궤적에 약간의 편차만 있어도 도쿄를 포함한 4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간토 지역에 상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크리가 하롱베이에 빨려 들어가면 빠르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자료에 따르면 나크리는 여전히 꾸준히 강해지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합니다. 이는 나크리가 한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향후 48시간 이내에 매우 강력한 독립폭풍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쌍둥이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드문 현상입니다. 같은 고도의 두 폭풍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예측 경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두 개의 대형 저기압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롱과 나크리가 습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북쪽의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더 빠르게 하강하여 향후 며칠 동안 이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서울의 기온은 6에서 섭씨 8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을의 첫 한파가 시작됨을 예고합니다. 이는 여름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북동 계절풍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일본에 내린 폭우는 단기적으로 항공, 해상교통,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 간의 상품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일본, 특히 혼슈 서부 산악 지역에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한롱과 나크리가 점차 소멸되면 동아시아의 기후는 더욱 건조하고 추워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대륙성 고기압이 우세하여 맑은 날씨와 낮은 기온, 그리고 급격한 습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예보 모델에 따르면 이 두 폭풍이 소멸된 후 필리핀 서쪽에 새로운 저기압이 발달할 조짐이 보이며 향후 5에서 7일 안에 제24호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올해 가을 폭풍은 10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기상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위성 지도에서 거대한 폭풍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자연의 절대적인 힘, 즉 장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은 연대, 대비, 그리고 생존 정신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키나와에서 제주까지, 도쿄에서 부산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스를 시청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이 두 폭풍이 바다로 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폭풍 시즌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두 이름. 한롱과 나크리는 바다와 인간, 자연의 힘과 인간의 지성 사이의 대결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은 폭풍우가 치더라도, 바다는 거칠더라도 우리가 대비하고 회복력을 기르는 방법을 아는 한 모든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하여 이 두 폭풍의 최신 이동 경로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통해 가장 빠른 정보를 받아보시고 여행 중 어디에 계시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